반갑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영상, 원래 마지막에 올렸던 게 12월 초인가? 아마 그때쯤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오겠지 하는데, 계속 밀리고 또 밀리면서, 무한정 약간 연기됐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바이프로스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결정 사항이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되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내일 당장이라도 어떻게든 나와라라고 뭐 소리를 치거나 뭐 어떻게든 어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출시가 바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모두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 BFC랑 바이파이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또 결국에 영상 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최신화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그 외에 이제 크립토에 대한 굵직한 이야기들, 이거 하는 사람들 많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저만의 물론 개인 의견을 녹여내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야지 영상 하나하나가 퀄리티는 떨어질지언정 유니크해지거든요. 그래야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베껴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저만의 생각을 녹여가지고 첨언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좀 리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정고점을 또 뚫었잖아요. 굉장히 또 축하할 일이고, 소위 말하는 XRP 아미라 그러죠. 예, 우리나라에서 리플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외국에도 XRP는 뭐 거의 신봉자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근데 그만큼 대단한 게, 엄청 많은 그런 알트코인들이 10위권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리를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그랬는데 XRP만큼은 정말 그 자리를 계속 지켰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XRP에 대한 이제 검색이 더 막 활발해졌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XRP를 다루지 않는 분들도 이제 막 XRP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굉장히 시끌벅적한데,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이제 XRP를 이전부터 뭐 진짜 오래되면은 뭐 한 10년 가까이 그 이전부터 응원했던 분들이 숨은 공신이 아닐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수고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전달하는 게 뭐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게, 그분들도 그렇게 8년 가까이 또는 10년 가까이 막 리플에 대한 이야기, 찬양, 긍정적인 부분, 힘들어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꾸준한 정신들,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뭐 영상이 단절되거나 1년 동안 단절되거나 그러신 분 채널도 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찔끔찔끔 영상을 이렇게 좀 던지시면은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거에 약간 매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3개월마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어떻게든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잘 되면, 물론 이건 아직까지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잘 된다면 바이프로스트가 그랬을 때 제 채널을 한번 이제 더 검색을 해서 새롭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괜찮은 정보나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었구나, 난 몰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해제 이거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10월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한번 더 영상 올렸고, 또 안 나오니까 12월에도 올려보고, 그런데 지금 계속 안 나와서 지금 그냥 손을 약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또 옮기자니 전혀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을 뿐더러, 그래봐야 또 성공 확률도 굉장히 적고, 지금 또 메이저 알트들도 많이 움직인 상태라, 이거를 지금 뭐 죽도밥도 아니게 또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만의 생각을 잘 녹여가지고 또 한번 영상을 하나 이제 담아가지고 좀 찾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담아봤고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제가 기대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이제 네이티브 비트코인이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상의 업그레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테이킹이나 예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네이티브로 한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보안과 동시에
새로운 그 비트코인에 대한 릴레이 검증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비트코인 다운 그런 디파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고요. 그 외를 그것을 제외하면은 저는 SVL 카드 결제 요게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SVL 프로젝트가 있는 나라 일본을 좀 이렇게 일장기를 멋지게 펼쳐가지고 첫 화면에 좀 담아봤습니다. 진짜 애증의 국가예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사실 프랑스하고 영국이나 뭐 그런 것처럼 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크립토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뭐 너무 이게 일사천리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으로서는 마음이 급한 건 사실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다. 우리나라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트위터에도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좀 많이 리트윗을 했었고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하는 바고 IT도 그랬지만 크립토도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일까요? 창의성의 문제일까요? 일단은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지금 제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영상 주 내용을 좀 집중해가지고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다시 이야기하지만 XRP가 이런 날이 올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XRP는 너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번은 더 찍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했어요. 그 전고가 어렵긴 한데 비트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끔 또 시총이 따라가야 되니까 열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렇게 진짜 저도 놀랍습니다. 과거에 그 전고가 엄청 높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거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리플이 처음에 한 1원 2원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4,700원이니까 바텀부터 하면은 뭐 거의 한 4,000배 이상 오른 건데 이거를 물려 계셨던 분들, 피를 많이 보시거나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 지금 들고 계시다면은 이분들은 정말 먹을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코인들도 좀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리플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이 리플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도 분명히 그만큼의 이제 희망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굳이 제가 갖고 있는 걸 제외하고라도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이 있다면 한번 이번 연도에 한번 끝장을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그 선에서.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도 이번 메이저 알트들 중에 옛날부터 이렇게 좀 이름을 날려왔던 명성을 갖고 있던 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주축은 미국 쪽 관련 코인이죠. 미국산이 가장 잘 나가긴 하지만은 정말 이런 코인들이 다시 오르는 게 저는 사실 기분 좋아요. 라이트 코인도 저 되게 좋아하고요. 지캐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저는 그냥 뭐 제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냥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정의 구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좀 오래 살아남은 만큼 그만큼 검증이 전 됐다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좀 그렇게 분명히 인정받을 부분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즘에 가장 핫한 XRP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틀 정도 남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게 됐고 아마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제 취임식이 임박을 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암호화폐 정책을 해 나가느냐
근데 가장 큰 관건은 처음에 잘 밀어붙여야 되고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크게 힘을 받고 탄력을 받고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리플이 한 번 더 올랐고 솔라나도 한 번 더 크게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른쪽 하단에 라이트코인을 올린 이유는 요즘 솔라나 ETF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이렇게 알트코인이 ETF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25년에 알트코인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그 내러티브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어떤 입김?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1년에는 비트코인이 ETF가 되느냐 마느냐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막 말이 많았잖아요. 물론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은 비트코인 ETF가 주축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그 근간이었어요. 거기 위에서 막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난무했던 건데, 이제는 ETF가 알트 쪽에서 이제 한 번 더 그런 바람을 좀 넣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라이트코인, 이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은은 라이트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라이트코인이 윈볼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된 프라이버시화된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라이트코인이 여러 거래소에서 상폐가 됐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이제 상폐가 됐었고,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도 라이트코인이 많은 큰 타격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디파이 시장도 많이 살아날 것은 분명히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 라이트코인도 ETF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ETF 가지고 이제 막 시장의 내러티브 장난을 많이 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친구가 저는 라이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굉장히 또 미국적인 코인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도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되느냐, 그런 생각도 전 했거든요. 근데 캐시는 이게 중국 쪽이나 약간 좀 이제 미국 코인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비트코인 캐시를. 라이트코인만큼의 미국적인 색이 조금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도 가망성이 없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뿌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저는 라이트코인이 더,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라이트코인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만, 이 프라이버시 익명성에 대한 부분이 ETF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는 ETF가 실제로 됐었을 때는 아마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위상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지캐시나 모네로나 뭐 호라이즌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지켜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따로 이야기한 게 있지만은, 익명성 코인, 특히 이제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비트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 잘 돈을 모으면 이런 익명성 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에요. 이미 저는 생각은 했는데, 돈이 일단 있어야 어느 정도 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 AI 에이전트, 솔라나가 작년에 그렇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 내러티브였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본고장 코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AI 에이전트, 그 외에 AI 에이전트를 가장한 그런 밈코인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가 탄생하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우후죽순 짝퉁들이 막 난무하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정말 좋은 쪽으로 어지럽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AI 이거 제가 봤을 땐 유튜브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이제 나누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필요시에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부류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코인의 시장성을, 사이클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나누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기술적으로 나눌 수도 있으신 분들이지만 돈으로도 보시고 또 다르게는 그냥 이거 하나를 어떤 패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의 어떤 핫한 트렌드 이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 박수 쳐주고 서포트 해주고 굉장히 핫한 트렌드를 따라다니시면서 아주 잘 이용하시는 또는 아주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쪽은 아니에요. 저는 후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AI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파급력을 좀 안 좋아합니다.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혐오에 가깝게 그냥 안 좋아해요. 이런 거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스타일에 안 맞고 제가 크립토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밈코인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이게 무슨 의미를 갖다 붙여서 좋다고 한들 저는 like I'm not buying it. like 저 그냥 이게 아예 저한테 이렇게 막 뭔가 와닿지도 않고 resonate 하지도 않는 그런 쓸데없는 시도지만 물론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로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AI도 아니고 그렇다고 밈코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정말로 유세지가 정말 있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게 뭐 솔라나에서 가장 또 되게 잘 개발되어 가고 있고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박수 쳐줍니다. 이거를 잘 발굴하신 분들 그리고 고생해서 만드신 분들 뭐 다 좋지만 AI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AI는 무엇인가 봤을 때는 저는 AI가 굳이 크립토로 와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쓰려고 한다면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합당하다고 봐요. 그것을 어게인스트 하진 않지만은 그러면은 챗 GPT가 왜 나왔죠?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그 객관화시키고 이것을 연산 작업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AI 자체를 만드는 그런 자동화적인 부분은 굳이 크립토의 그런 인디 단체들, 인디라고 해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굳이 지금 다시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지금 챗 GPT가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챗 GPT 자체가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뛰어나도 그 알고리즘을 100% 쓰려고 한다면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래픽 연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잘 제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디핀이라고 해서 디센트럴 그 인프라스트럭처 AI 이런 건데 아카시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렌더 토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AI가 그걸 쓸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프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인프라 섹터를. 자동화적인 부분, 이것을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느냐는 이미 챗 GPT나 다른 것들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크립토화 시켜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의 기능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수두룩하다는 거고 물론 제가 그거를 다 직접 웹사이트조차 사실 보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서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이해하고 있는 AI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상한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 이상한 방향으로 격가지가 지금 막 쓸데없는 격가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약간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저도 크립토를 5년 이상 이렇게 막 시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원래 이런 곳이다. 원래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걸 뭘 제가 뭐 이거 맞지 않냐 아니지 않냐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 봐야 어차피 소용없다. 어차피 거기에 돈은 계속 몰릴 거다.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돈을 졸라게 벌 거다. 그냥 그거밖에는 저도 뭐 답이 없네요. 그냥 그런 거죠 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 시장은 지금 이렇게 오늘도 그런 방향으로 언제나 그랬듯 그렇게 달려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와중에 이제
제가 진짜 원하는 그런 이미지, 제가 원하는 소망, 그게 이제 이제 바이프러스트의 투자사이기도 하고 바이프러스트의 파트너사이면서 앞으로 이제 많은 이코시스템들이 여기에 붙여가지고 나오게 될 슬래시 카드라는 겁니다. 카드가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 어떤 방식으로 채택돼서 우리가 돈을 쓰게 될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베일에 좀 가려져 있는데 그래도 25년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바이프로스트의 분기점은 아마 이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슬래시라고 하는 그 카드가 이제 페이먼트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좀 안 좋게 결과가 끝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건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때 저는 암호화폐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사나 해프닝 잘 몰라서 일단 그거는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크립토닷컴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이제 결제 시스템들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상 거국적으로 국가에서 승인을 해서 나온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backed by government 약간 이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직접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그런 카드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대신 넣어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카드를 긁으면 결제가 되는 건데 아마 BTC USD가 거기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는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이건 좀 너무 좀 과대 해석한 건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슬래시는 분명히 크다. 네. 암호화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은 이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거예요. 이 결제는 많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도전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프로스트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1분기인지 4분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시간 문제이지만은 상승장이 이제 곧 이미 시작을 사실 했다고 저는 봐도 무방한다고 봅니다. 알트장이 안 와서 그렇지 이미 시작을 한 건데 크게 보면 그리고 또 금방 사라지잖아요. 원래 코인 시장은 좀 되게 극단적이어가지고 잠깐 100배 오르고 다시 50배, 100배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펌핑이 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1월에 나오면 정말 대박이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제일 기대돼요, 슬래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 그 락업이 된 거 보면은 200개 정도가 됐어요. 200개 플러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00개 플러스인데 일단은 코인베이스 쪽 BTC랑 래핑이랑 네이티브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200개면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더디죠. 이게 작년에 시작한 거니까 좀 더디긴 한데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은 제대로 오픈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이 모양이다 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이제 거대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있죠. 스테이킹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탁된 비트코인만 하면은 거의 대략 플러스 5만 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사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어떤 수익성을 내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창조적인 그런 경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BTC파이 한다고 지금 바이프로스트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넣으면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민팅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쓰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다시 또 풍차 돌리기 하듯이 또 수익을 내고 다시 내고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시장의 어떤 파일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넓어져야 돼. 확장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뭐 100만 개, 10만 개 이렇게 모이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스테이킹을 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수익 구조가 제대로 안 되면은 결국에는 가져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을 객척하는 이런 척박한 이런 땅을 개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들하게 그냥 그 머니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도 저렇게라도 돌리는 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시험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그 스테이킹 락업을 할 만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생태계 확장을 잘 해놔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코어하고도 해놨던 부분, 그 다음에 그 코인베이스 쪽 이렇게 유동성을 좀 끌어올려고 하는 부분하고 나중에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신퓨처스하고도 엔화랑 비트코인 USD를 서비스를 이제 거기에서 출시한 것 기타 등등 하면은 생태계는 잘 잡았다고 좀 그런 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경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전에 미디움에다가 한번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포스트를. 거기서도 제가 제목이 뭐였냐면은 1.5경원 또는 뭐 대략 그 정도 숫자 되는 돈이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방치돼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제목을 갖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BTC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5만 개가 지금 비트코인이 모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데 그런 거를 불편해하거나 경쟁사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에 대한 응당 맞는 그 서비스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도 해야 돼요. 기관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 놓고 이미 됐죠.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 리저브 그 인베스트먼트로 만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전통 자산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갖춰져야 생태계도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다. 내가 투자한 이 프로젝트가 그것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참 맞아요. 진짜 너무 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도 너무 말이 맞아. 근데 가격은 지금 뭐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가격은 쓰레기야. 근데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안 그러면 불가능하거든. 혼자 예를 들면 내가 지캐시를 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고 이걸로 이제 또 다른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뭐 다시 또 그거 민팅을 하고 담보를 하고 뭐 어디다 뿌리고 결제를 하고 이런 걸 해봐야 그게 이제 한정돼 있다는 거죠. 인지도도 그렇고 국가적인 위상도 그렇고 이게 자산으로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 이걸 가지고 기관들이 뭐 운영을 할 생각은 없으니까 이게 지켓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주소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분명히 시총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암호화폐로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근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전혀 그 침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척박한 이 땅을 개간하는 그 작업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저는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히 어떤 그런 보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랑 같은 뷰를 갖고 계시다면은 뭐 그러면은 좋죠.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동반자고 파트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라이벌이지만 서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데 어떤 팀이 됐든 간에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리그에 팀이 없어지면은 그게 사실 또 그만큼 리그의 어떤 그 운용 자금이나 이런 게 또 줄어들고 가치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은 어쨌든 서로 축구를 잘하면 서로 축구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이 리그를 사랑해 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두 개를 보시면은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10만 개가 비축이 되든 뭐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시장을 어떻게든 계속 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 잘하면 잘하는 팀 우리 편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거 좀 말 많은 얘기죠. 그 디파이 라마에 보면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걸 보는데 보면 뭐 가슴이 좀 먹먹해지긴 하지만은 좀 약간 제가 좀 냉정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알트들이 꼭 다 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대표적으로 지금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TVL이랑 뭐 트랜잭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격 대비해서 되게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물량을 떠나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 아비트럼도 분명히 괜찮은 레이어고 또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멋진 레이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기에 맞게끔 밸류에이션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저평가 받고 있는 게 또 엄청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알트들이 과연 이번엔 다 제값을 받겠냐는 거는 저는 또 다를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저평가 받아 있는 알트들을 찾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그 알트들이 꽃이 피려면은 그 시기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은 또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이 찾아와야 되는데 여름이 안 찾아오고 결국에는 그 상태로 그냥 머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 그게 이제 냉정한 평가고 일단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엑기스를 담은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은 또 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달러 이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은 스테이킹 하면은 민팅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다른 자산도 됩니다. 이게 민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민팅된 돈들이 지금 대략 두 가지 앞으로 이제 나올 또 이제 한 가지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저는 SVL이라고 봅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심퓨처스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엔화랑 그 다음에 BTC USD를 같이 쓸 수 있는 거 같이 페어로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되게 좀 저는 크게 사요. 왜냐면 이 엔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걸로 트레이딩 한다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했다라는 부분이 일본 시장에서도 좀 더 먹힐 것 같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물론 이걸 할 생각은 거의 없겠지만은 아니 할 수 있겠구나. 그 비트코인을 갖고 예치를 한 다음에 저걸 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이야기했던 슬래시 카드가 이 스테이블 코인 제가 왜 스테이블 코인이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결제하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결제를 하는 게 변동성이 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이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SVL 쪽에서. 그래서 근데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원래 없었는데 BTC USD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이 엄청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너무 미뤄지니까 이거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지? 진짜 이거 너무 인간적으로 좀
좀 많이 피가 말려가지고 이 피 말리는 이 심정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진짜 이게 그래서 이제 영상 이게 끝나면은 길면은 진짜 길면 한 달 내로 다 출시가 돼서 명확하게 그 결과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또 시간 내 가지고 한번 더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고 이게 침몰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올해는 계속 갖고 있을 생각이에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